예, 그러면 새로운 시각과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첫 선을 보여드렸던 어떤 대주주나 또 임원들의 장내 매수 종목들 중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부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그 종목들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한양행, 그다음에 SM코어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그 이사님께서 이거 한번 짚어주신 이후에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잊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전략적으로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부자 매수가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나 뭐 대주주는 무조건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사실 이제 내부자가 매수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뭐 그 부당이득 취득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기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어쨌든 주가가 좀 이렇게 그 많이 약간 이제 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라 좀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는 또 시각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의 뭐 유명한 책들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내부자 매수가 많은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것도 하나의 또 투자의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 보면 뭐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지만 사실 뭐 대표이사나 회장이사면 더 좋죠. 네. 높을수록 직급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뭐 주가가 지금 올라간다가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내가 어떤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안 가서 좀 답답한데 갑자기 뭐 경영진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좀 더 내가 가져가 볼 수 있는 뭔가 유인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틀째를 좀 살펴봤는데 일단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말씀드리면 7월 12일 날 그러니까 공시상으로는 이제 이 날짜가 보통 이제 이 어떤 내가 매매를 하고 나서 경영진이 한 5일 안에 보통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며칠 전에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7월 12일 날 이제 박 그 상무님께서 51,300원 정도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또 약간 이제 낮은 수준이 51,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로 네. 요새 급부상하고 있고 하나그룹이 사실 그 이제 장남이 어떻게 보면 승계를 했잖아요. 하게 되면서 보통 이렇게 이 상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계자가 이제 새로운 신산업을 하나 꼭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그룹은 우주에 거의 이제 방점을 두고 이쪽을 강화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난 이제 일요일 날 버진 갤럭틱의 브랜슨 회장이 결국에 우주항공 그러니까 여행에 성공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또 갈 거냐고 했더니 좀 잠시 쉬겠다. 되게 무서웠나 봐요. 네. 왜냐면 사실 우주여행이라는 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네, 되게 본인도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공했다는 건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이 민간인이 우주에 나갈 수 있다는 뭔가 신호가 생긴 거거든요. 우주항공 시장이 이제 드디어 돈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도 지금 인공위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부 주도하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돼 있고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업체인데 항공기 엔진을 이제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누리호 인공위성 발사체인데 그게 이제 발사를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역시 하나그룹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는 우리 한국 기술로는 그동안 못 만들었어요. 네. 대부분 러시아 기술에 의존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10월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고 뭐 이분께서 어떤 의도로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온 가격입니다. 좀 올라온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자가 매수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공우주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 방산주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가치주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우주 산업이 딱 뒤에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투자 의견을 들어봤고요. 유한양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한여행도 요새 뭐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뭐 유한여행도 한참 정말 그 신약 개발 뭐 이렇게 기술 수출하고 맞아요. 되게 좀 유망했던 기업인데 지금은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주가도
철저히 좀 눌려 있고 재미도 없는 상황이고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 그 2021년 이 2012월이죠. 작년 12월 날 12월에 한 8만 1,0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62,500원인데 올해 들어와서는 주가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개발이라는 게 뭐 언제 우리가 성공할지 모르는 거니까 좀 인내심을 좀 발휘할 필요는 있지만 유한양행은 그 기술력을 이미 입증한 기업이니까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7월 9일 날 안 상무님께서 64,300원에 일단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62,500원이니까 오히려 좀 더 빠져버렸죠. 현재 주가가. 그래서 저가 매수했다는 건 그만큼 좀 지금 주가에 대해서는 좀 바닥권으로 보고 있다는 또 시각일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는 게 요새 신약개발 테마가 전혀 붙질 않다 보니까 좀 답답하지만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부각되는 게 또 바이오 이쪽이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유한양행은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좀 검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유한양행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한번 요 내부자 매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이렇게 한번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SM코어는 어떻게 보시는지 제 기억으로 이사님께서 SM코어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줬던 기억들이 있는데 또 이슈가 있었으니 한번 투자 의견 예전에 한번 들어보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한번 언급했다가 그리고 이제 주가가 작년 12월에 이 기업도 한번 작년 12월에 한번 불을 뿜었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SK그룹이 갖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SK 네. 계열사예요. 그래서 지분을 SK가 한 20% 정도 들고 있고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물류 자동화 설비해 주니까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유통회사들이 물류 창고 갖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이제 자동으로 뭐 분류를 해준다거나 그런 설비를 만들어주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7월 13일 날 이거는 대표이사가 샀어요. 대표이사가 꽤 많은 양을 샀습니다. 한 10,000주 이상 샀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고 가격은 7,500원 정도에 저가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임원들이 많이 사는 편인데 대표이사가 이렇게 직접 사는 경우가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좀 드문 케이스인데 어쨌든 여기 SM코어의 대표이사가 7,500원에 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또 SK 계열사고 또 물류 자동화라는 게 어차피 지금 이쪽 시장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이 기업이 그럼 왜 이렇게 안 가느냐? 생각보다 실적이 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흑자 났다 적자 났다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흑자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또 적자 나네. 그래서 또 던져버리고 이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점검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표이사가 굉장히 좀 많은 양을 좀 매수한 것으로 좀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좀 그리고 주가가 별로 잃을 건 없어 보여요.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뭐 장기간 못 가서 그래서 한번 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저와 오후 방송 했었을 예전에, 때 맞아요. 한번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에도 SK가 막 한창 증설 얘기하고 투자 나왔을 때 SM코어가 충분히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대표이사가 매수를 한 만큼 지금 가격대는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얼마나 부양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새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사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고른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오늘 보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고려아연이 LG그룹하고 같이 이제 전구체 사업을 한다 이런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네. 근데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기업들 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도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LNF가 불을 맞아요. 뿜어버렸고 지금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뭐 저번엔 포스코 케미칼 또 얼마 전에 SKC까지 이렇게 급등한 양상인데 대형 회사인 그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좀 탄력이 약하다 보니까 소재 쪽으로 좀 붙었던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소재 업종이 좀 강하냐면 물론 이제 증설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내재화 이슈에도 좀 자유로운 회사들이죠. 뭐 어느 업체에 그냥 납품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가장 어제 좀 올랐던 배경 또 고려아연도 지금 이제 LG화학하고 지금 합작사를 좀 설립해서 전구체를 이제 직접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그 청사진을 제시한 건 결국 탈중국이 아닌가. 중국 쪽에서 좀 나가겠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구체라는 게 양극재 원료예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지금 전체 배터리로 치면
양극재가 제일 비중이 큽니다.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극재를 만드는 핵심 소재가 전구체인데 대부분의 이제 이 전구체를 중국에서 많이 조달을 받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도 에코프로 계열의 그 자회사들이 그걸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물량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탈피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미국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4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 공급망을 확대하겠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던 게 반도체도 있고 뭐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도 있고 거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죠. 이 네 개인데 그중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배터리라는 게 그냥 단지 만들어진 배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소재도 엄청 많거든요. 뭐 그렇겠죠. 리튬부터 그거 다 탈중국화 하겠다는 거죠. 근데 당장 중국하고 이게 관계를 끊기 어려운 게 대부분의 소재는 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지금 고려아연과 LG화학이 이런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건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에 가야 되니까. 그럼 미국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아예 전구체부터도 이제 우리가 직접 하겠다.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LG화학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이제 한국 거 받으면 또 좋긴 하겠지만 오히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고려아연이 아시겠지만 금하고 아연 가격에 되게 연동되는 좀 답답한 기업이에요. 맞아요. 정말 주가도 좀 많이 못 갔고. 근데 아마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지금 SKC나 일진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전지박 사업 하겠다고 작년에 이제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가치가 한번 발현이 됐다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고 이 전구체 사업을 LG화학과 같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같이 하면 좋은 게 LG화학은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데 바로 수요처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은 걸린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뭐 실적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PER을 올릴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은 저거 정말 너무 답답해. 근데 거기에 2차 전지 소재가 딱 2개가 붙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갑자기 이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PER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한번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고려아연이 하나보다 이게 아니라 저거 너무 뭔 얘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또 하나의 또 성장 스토리거든요. 근데 고려아연은 가치주지만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성장주가 될 수 있는 뭔가 매력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려아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도 되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도 크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가는데 그 지금 소재 업종이 한번 다 돌았거든요. 네. 장비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고려아연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한번 이 재료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고려아연의 전지박 사업 진출은 생각도 안 납니다. 네, 고려아연 그죠. 하면 네. 그냥 금 가격부터 보고 고려아연 차트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가운데서 많이 못 오른 종목 찾으세요. 그중 하나가 고려아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이쪽 섹터와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 네이버입니다. 5월 31일에 네이버 급등한 것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지금 그 이후로 수익률이 한 23% 나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에도 이제 모든 시장 관심이 카카오로 가 있을 때도 이거 쉽게 팔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카카오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가격 부담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연달아 바로 또 카카오페이도 바로 상장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큰 회사 2개가 동시에 상장을 해버리면 이제 이중 상장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어서 조금 주가가 부진할 수 있어요, 카카오는. 근데 카카오가 뭐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것 같고 그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 급등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는 내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에 일본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쿠팡과 이제 이마트랑 이제 본격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내년 정도면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잘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지만 일단 기대감이 높으니까 내년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올해 뭐 사고 팔고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좀 다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는 그냥 한번 내년까지는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들고 가는. 그리고 내년에는 분명히 올해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중장기로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팔기에는 너무 아깝죠. 네. 예,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투자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려연도 설명해드렸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보면 바닥에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진짜 찾아보시면. 근데 그 기업들이 왜 안 가냐면 뭔가 이제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길 원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도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시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M&A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M&A 아직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기다리면 언젠간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이제 제가 고려연 말씀드린 대로 고려연이 전지박 얘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묻혀 있다가 전구체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잊혀졌던 것들이 또 이제 부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올라가 있는 기업 중에서 뭔가 좀 이벤트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선침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가치주에서 어쨌든 성장주로 좀 변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7월 한 달 동안 계속 찾아보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여기서 뭐 급등하고 급나갈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기업 종목 찾기에 좀 계속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우리들의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언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